부성인묘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 형국을 풀다 보면 처성인묘도 있고 부성인묘도 있는데, 오늘은 그 부성인묘, 내 남편이 묘지에 들어가는 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살이 부성인묘라고 해서 사주 형국을 잘 풀어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목과 을목이 있어요. 갑목과 을목한테는 내 남편이 쇠 기운입니다. 사주 형국에서 쇠 기운이에요. 그래서 사, 유, 축 해서 축토가 부성인묘가 됩니다. 나무한테는 축토 안에 신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화 속에 또 경금이 들어가 있어서 쇠 기운이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 축토가 신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사주 형국을 풀어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화, 정화 일간에게 내가 병화로 태어났어. 내가 정화로 태어났어. 불의 기운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진토가 부성인묘가 되는데, 자, 신, 자, 진으로 해서 물이잖아요. 불한테는 내 남편이 불이잖아요. 그래서 신, 자, 진 이 개수가 묘지에 들어가 있다. 흙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성인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흙의 기운은 큰 땅, 작은 땅, 이 무토, 기토로 태어나신 분은 이 미토가 남편이 됩니다. 남편의 부성인묘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죠. 해묘미죠. 해, 묘, 미 해서 이 미토가 강목 안에도, 해수 안에도 강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강하죠. 그래서 해, 묘, 미 해서 이 미토가 부성인묘가 됩니다. 미토 안에 을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흙 속에 을목이 파묻혀져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 미토가 내 남편이 부성인묘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쇠 기운, 내가 경금으로 태어났거나 또 신금으로 태어났거나, 자, 불의 기운이 내 남편이잖아요. 불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자, 인, 오, 술이, 이 술토가 요 술토 안에 보면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남편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죠. 흙 속에. 그래서 부성인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로 태어났어. 개수로 태어났거나 물로 임수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 남편은 흙이죠.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술토. 그래서 쇠 기운의 부성인묘나 물의 기운의 물의 일간들한테는 술토 똑같죠? 그래서 술토가 부성인묘가 됩니다. 흙 자체가 무토죠. 흙 자체가 부성인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 형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을목의 미토로 태어났어요. 을목의 미토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 자, 그리고 무, 진, 그리고 기사, 시에 태어나신 분, 여자분의 사주팔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큰 땅인 무토로 태어났어요. 큰 땅인 무토가 태어났는데,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보면은 본인은 큰 땅이고 본인과 같은 땅은 또 진토가 일지에 있어서 흑기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기토 그리고 큰 땅인 무토가 들어가 있고 작은 땅인 미토가 있습니다. 전부 다 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사활 속에 지장간 안에 또 무토가 들어가 있고 이 무토가 월간에 투간이 되어 있죠. 진토 안에 흑도 투간이 되어 있고 미토 안에 기토가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힘을 빼는 식상의 기운이 세 기운인데 본인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인수까지 있죠. 사화가 인수예요. 불인데 자, 화생토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내가 먹은 만큼 뱉어야 하는 쇠의 기운을 찾아보니까 쇠의 기운은 이 불 속에 경금이라는 큰 쇠가 지장간 안에 있어요. 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재성은 진토 안에 개수 그리고 자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은 자, 관성 나를 갖다가 제어해주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관성이 나무 기운인데 나무가 태어난 해에 연간에 을목으로 있고 미토 속에 작은 을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토 속에 또 을목이 있네요. 그러면은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전부 다 본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쇠의 힘은 너무 약해서 욕심이 많겠죠. 본인이 설기를 많이 시켜야 내가 먹은 만큼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기운도 사방에서 흙의 기운들이 나의 물을 갖다가 흡수를 시키니까 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이 내 돈을 갖다가 너도 나도 없이 전부 다 뺏어가려고 하죠. 군비쟁제가 된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물의 안정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을목이라는 이 관성이 이 흙들에 의해서 토다금매가 될 상황이 됩니다. 흙에 파묻혀서 말라 비틀어져 죽을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사주팔자예요. 이러한 사주팔자가 하기살도 너무 많아. 진토, 미토, 기토, 무토 해서 흙들의 기운, 본인의 기운들이 굉장히 많고 또 겁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성향 자체가 고지식하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무, 진, 자, 백호살이죠. 을, 미, 백호살이죠. 한성기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시비, 다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성의 인묘가 어디에 있을까? 자, 조금 전에 제가 무토와 기토의 남편은 누구라 그랬죠? 나무라 그랬죠? 나무. 자, 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무가 흙 속에 파묻힌 하기살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진토 속에 을목도 있고 미토 속에 을목도 있습니다. 자, 진토 속의 을목은 이거는 신자진의 물의 기운으로 된 진토기 때문에 이 진토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자, 이 미토가 부성 인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 사주 형국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성 인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지에 보니까 자, 상부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부살이라 하는 것은 자, 이 미토가 4, 5, 미 해서 방합이죠. 그죠? 4, 5, 미 방합인데 여자분들은 요 앞에 있는 이 진토가 상부살이 됩니다. 남자는 미토 뒤에 있는 신이 상처살이 되고요. 남자는 끝나는 이 미토 끝에 시작되는 신금이 되고 여자는
시작하는 전 단계 진토가 상부살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성의 인묘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흙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흙의 기운을 빼낼 수 있는 식상이 없어요. 재물을 내가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식상이 없다 보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남편 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 안정도 없고 그리고 직업 안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부살이 이 묘지 그 부성인묘가 여기에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삶이 참 굴곡이 많죠. 그래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교계로 가는 것이 이분한테는 더 알맞은 사주 팔자입니다. 감사합니다.